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이 사진 한 장 기억하시죠? AP통신의 베트남전 종군 기자 닉 우트가 찍은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인데요.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72년 6월 8일 네이팜탄의 공격으로 불바다가 된 베트남의 한 마을에서 화상을 입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울부짖으며 도망가는 9살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별명을 따 네이팜탄 소녀로 더 잘 알려진 이 사진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인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전쟁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한 장의 사진은 전쟁 반대의 상징이 됐고 닉 우트 기자는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당시 전신 30%의 3도라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 끝에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네이팜탄은 알루미늄, 비누, 팜유, 휘발유 등을 섞어서 젤리 모양으로 만든 네이팜을 연료로 하는 소이탄입니다. 소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네이팜을 소이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소이탄은 1945년 드레스덴 폭격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같은 해 미국의 도쿄 대공습 때도 투하됐습니다. 이후 6.25 전쟁을 거쳐 베트남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소이탄은 사람이나 시가지, 밀림, 군사시설 등을 불태우기 위한 탄환유입니다. 충전물 종류에 따라 테르밋 소이탄, 백린탄 등으로 나뉩니다. 알루미늄과 산화철 혼합물인 테르밋이 충전된 테르밋 소이탄은 연소시 온도가 무려 2000도에서 2500도에 달해 소이탄에 붙은 불을 끄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인 백린을 원료로 하는 백린탄은 진화가 더욱 어렵습니다. 산소가 고갈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소하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또 백린탄이 터진 주변의 공기만 마셔도 사람은 호흡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몸에 닿으면 뼈와 살이 녹는 심각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목숨을 건진 이들에게는 화상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초래합니다. 무서운 살상력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국제사회는 소이탄 사용을 폭격이 아닌 제노사이드, 즉 학살 행위로 간주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찍힌 한 영상이 소이탄의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잔혹한 인명살상 화합물인 테르밋이 무시무시한 불꽃을 흩뿌리며 불타올라 밤하늘을 훤히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유명 언론인들이 공유한 이 동영상은 돈바스의 주 방위군 부대에서 한 군인이 촬영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이 바로 러시아가 사람의 몸을 뼛속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테르밋 소위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테르밋 소위탄은 러시아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하는 이완 맥도날드 기자는 우크라이나군은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한 무기들과 맞서고 있다며 이에 대항할 무기를 빨리 공급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리아 포노마렌코 키우이 인디펜던트 기자는 트위터에서 러시아가 테르밋 소위탄을 사용했다며 소위탄이 떨어지는 밑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라고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간을 태워 죽이는 가장 잔혹한 무기인 소위탄을 재등장시킨 건 이미 금도를 넘어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당사자들이 출구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파국으로 가느냐 하는 일도 양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일 푸틴의 입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핵전쟁 발발은 시간 문제라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러시아 1TV 토크쇼에 나와 모든 게 핵전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사의 피로 얼룩진 페이지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가 우리 국경에 어떤 무기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면 미국은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돼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처지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입에 발린 협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 상황은 러시아의 겁박을 일축할 만큼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련한 미국 정치인이자 외교가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장관은 지난달 23일 다보스 포럼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을 완전히 패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태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되기 전에 종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상적인 분단 선은 스테이터스 코 엔티, 즉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3분의 1가량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헨리 키신저는 그 지점 이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새로운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헨리 키신저의 현실 인식은 우크라이나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는 헨리 키신저가 러시아에 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며 러시아군의 완전 축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푸틴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주장이 현실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못합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헨리 키신저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다음 날인 5월 28일 우크라이나의 현실적 한계 3가지를 지적하며 서방 동맹국들이 포기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전쟁 확대 가능성입니다. 푸틴은 궁지에 몰리면 실성을 해서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핵 한두 방 정도면 상대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군대는 지금까지 능력 이상으로 싸워왔지만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하려는 서방, 특히 미국의 의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기와 중간 선거라는 국내 문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동맹국들은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스트는 서방은 푸틴이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한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추가 공세를 취한다면 더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스트는 이어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쟁은 끝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러시아 침공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보았던 네이팜 소녀라는 사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진은 이후 인간 군상들에게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은 판티 킴 푹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나이는 58세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간 유네스코 친선대사로 활동했으며 킴푹 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때 입었던 화상으로 아직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진의 강력한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온갖 출처의 이미지로 폭격을 받다시피 하고 있는 만큼 사진의 효과가 누적되면 그 시절 상징적인 신문 이미지 한 장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킴푹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사진이 찍힐 때는 느린 세상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진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세상의 진실을 즉시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여주는 수많은 뉴스와 사진들을 보면 월남전에 참화로 고통을 받던 9살 소녀 판티 킴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함진규의 시사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